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예, 아우 소프트해. 예, 부드럽네요. 네네, 부드럽게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말초신경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중추신경에 대해서 배웠어요. 뇌와 척수. 요거 빼고 나머지 다 말초신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초신경을 어떻게 구분하냐. 구조적으로 보면 뇌에서 뻗어나오면 뇌신경, 척수에서 뻗어나오면 척수신경으로 구분할 수 있죠. 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까? 기능에 따라서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체성신경은 나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경을 얘기합니다. 이게 체성신경이에요. 그리고 자율신경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아서 움직이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게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의 골격근, 운동신경까지 모두 다 자율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나의 의지대로 컨트롤되지 않거든요.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또 다 체성신경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건 또 이거대로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심장 뛰는 거 까먹으면 죽는 겁니다. 자다가도 죽고, 영화 보다가도 죽고, 여자친구랑 얘기하다가도 죽고, 까먹으면 가는 겁니다. 위험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이 또 기가 막히게 이 둘을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계를 기능적으로 보면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나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 자율신경도 움직이는 거고 체성신경도 움직이는 거니까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양쪽 다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는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야 그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체성신경 쪽에는 감각신경이 붙어 있고요. 자율신경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의 의지대로 움직인다. 수위운동이죠. 대뇌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자율신경, 이건 나의 의지랑 상관이 없어. 그 얘기는 대뇌 아니고 다른 거. 네, 간뇌, 중뇌, 연수 이런 데 조절을 받는 겁니다. 대뇌 말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볼게요. 자, 우리가 체성신경과 자율신경, 이 기능에 따른 분류 보시면 근데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요. 체성신경은 나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기다란 하나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율신경은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운동신경으로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자율신경은 두 개로 교감과 부교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게 중간에 시냅스를 맺어서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차이가 있어요. 앞이 짧으면 교감, 앞이 길면 부교감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교감신경은 절전 뉴런, 이 절전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시냅스, 다른 말로 신경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신경절 앞, 절 전, 절 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절전 뉴런이 짧고 절후 뉴런이 길다. 부교감신경은 절전 뉴런이 길고 절후 뉴런이 짧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해요. 교감이 뭔가를 촉진하면 부교감은 억제하고 반대로 부교감이 촉진하면 교감이 억제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 이걸 기량작용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 신경은 기량작용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가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교감신경은 요 절전 뉴런에서 뭐가 분비되냐면 아세틸콜린, 그죠? 부교감신경도 여기서 아세틸콜린. 절후 뉴런에서 교감신경은 노르에피네프린. 네,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아세틸콜린은 부교감신경은 절후 뉴런에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합니다. 요게 좀 차이가 있어요. 요게 다르니까 기능이 다르겠죠. 그죠?
자, 요거를 우리가 좀 외워줘야 돼. 외워줘야 돼. 네, 어떻게 외웁니까? 일단 씁니다. 교감. 그죠? 부교감. 자, 이렇게 밑줄을 긋습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어때요? 부교감이 길어요. 그래서 요 뒤에 요 길이 똑같아요. 요 길이 이렇게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 기가 막히. 아, 그래. 이래서 교감이 앞이 짧고 뒤가 길구나. 쉽게 알 수 있죠. 어떻게? 밑줄만 그으면 돼. 밑줄만. 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 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아세틸콜린.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한번 보면, 자, 요거 간단하게 요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면 편합니다. 교감 안오. 아, 대단하죠. 교감 안오. 아,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하필 또 근데 슬퍼. 교감이 되고 싶었는데 교감 선생님이 아직 못 된 겁니다. 승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교감이 안 됐어. 부교감이야.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교감 안오. 갓.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는데 기억하기 편하죠. 교감 안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교감 안오. 교감 앞이 짧아. 왜냐면 밑줄 그으면 되니까. 교감 안오, 부교감 비웃죠? 비웃지? 요게 기억납니다. 수능 때 앉으면 기억납니다. 네. 혹시 압니까? 또 공무원 시험할 때 이런 거 나오면 또 기억날지? 날 거예요. 자, 이제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교감 안오. 네, 갈게요. 자, 교감, 부교감이 무슨 일을 하냐? 앞에서 뭐는 배웠다?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한다. 그걸 뭐라 부른다? 길항. 되겠죠? 교감은 앞이 짧아. 부교감은 앞이 길어. 교감 안오,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부교감 아세틸콜린. 됐죠? 기억하죠? 됐어. 자, 이제 하나 또 가볼게요. 교감, 부교감. 요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할 때가 어떨 때인지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학창시절이니까 누구나 다 경험은 있다. 친구랑 말싸움. 남자애들끼리는 말싸움 정도는 뭐 좀 그렇고,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생겼어요. 막 이렇게 우리 서로 이제 이렇게 무슨 새끼 이러면서 내 애도 걱정해주고 막 이런 과정들이 막 있어. 근데 상상해봅시다. 전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볼게요. 막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막 이렇게 너네 집 애가 어떻니? 우리 집 애는 어떻다? 이런 얘기 막 하다가 애가 막 걸어와. 제 쪽으로 주먹 쥐고. 그랬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나의 교감신경이 극도로 흥분한다. 교감신경은 다른 말로 싸움 혹은 회피의 신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와. 낯선 사람이 만약에 온다고 칩시다. 지나갔는데 낯선 사람이 와. 그랬을 때 주먹 쥐고 와. 혹은 어떤 흉기를 들고 와. 그랬을 때 내 몸이 교감신경이 흥분하기 시작해요. 극도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상상해봐. 자, 혹은 친구들하고 이제 있었던 일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말싸움 막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걔가 와. 그러면 숨이 가빠집니다. 숨이 가빠져. 심장이 막 빨리빨리 뛰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져. 이건 뭡니까? 몸 전체로 피를 빠르게 돌리는 거예요.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호흡도 빨라지면서 외부에 있는 산소를 빠르게 내 몸 안으로 갖고 들어오고, 심장이 빨리 뛰면서 피를 빨리 돌려서 갖고 들어온 산소와 내 몸에 있는 양분을 빠르게 온몸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세포 곳곳으로 양분과 산소를 막 넣어주는 거야. 왜? 조만간 얘랑 싸우거나 도망갈 거니까. 그러면 싸우거나 도망갈 때 둘 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소모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교감신경, 야이씨 하고 막 와. 야이. 그때 상상. 흥분.
심장 뛰고 호흡 빨라지고. 요건 쉬워. 요거. 자, 싸울 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공이 커져요. 동공은 이게 커지면 좋은데 무조건 커지면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망막이 탈 수 있어서 망막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교감신경 흥분하면 동공이 커집니다. 왜냐면 동공이 커지면 좀 더 많은 양의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도 좀 더 넓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위험한 뭐 이렇게 반응 속도도 빨라집니다. 주먹 같은 거 날라올 때 빛이 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보를 좀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망막이 타네마네 이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니고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동공이 확대되고요. 그리고 막 상상해봐. 막 긴장해. 막 얘가 막 다가와서 나한테 욕하고 막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데 침이 막 질질 흘리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지금 소화액 침분비 이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밥 막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실 때 내가 막 가슴 뛰고 이럴 때 소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소화할 때가 아니다. 그죠? 내 피가 여러분 제 몸에 있는 피가 몸 전체에 골고루 퍼질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근육과 심장 이런 쪽으로 몰아주면 소화기관 쪽으로 혈류량이 좀 줄어요.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소화액 안 나옵니다. 지금 소화시킬 때가 아니야. 지금 이 모든 에너지,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움직이는데 몰빵한 거야. 이게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심장이 막 빨리 뛰니까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죠? 혈압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막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싸우는 중간에 잠깐 타임 하고 화장실 가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네. 싸우다 중간에 어떻게 화장실을 갑니까? 방광이 커지면서 오줌을 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오줌 쌀 때가 아니죠, 지금. 그죠? 이해되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흥분 상태일 때 생각을 해보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떠올려 보시면 된다. 근데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 에너지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소화도 안 돼요. 그러면 새로운 양분을 내 몸 안으로 갖고 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교감신경만 흥분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종료됐어요. 말싸움 하다가 막 다가와갖고 막 배 이렇게 치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누가 말렸든지 뭐 했든지 선생님이 왔든지 뭐 했든지 끝났어요. 사태 끝났어. 그리고 악수가 끝났어. 이제 끝났어. 갈등 해결. 그러면 확 풀어지면서 다시 원위치 돼야죠. 그때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교감신경과 반대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뛰었던 심장도 억제되고 호흡 가빠졌던 것도 돌아오고 동공도 원상태로 돌아오고 이제 소화되고 혈압도 내려오고 방광도 수축해서 이제 오줌 안 쌌던 거 화장실 가서 오줌도 싸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되겠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왜냐면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되겠죠? 이런 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같이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가지고 몸의 항상성을 조절한다. 무슨 역할? 기량작용. 되겠죠?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요 그림 잘 보시면 요 그림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뭘 보시냐면 여기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나옵니다. 그죠? 부교감신경은 요쪽 여기 뇌일부 그 다음에 척수 끝부분 여기서 뻗어나와요. 네.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뇌와 척수가 있으면 교감신경은 여기서 되겠죠? 신경세포체가 척수 가운데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은 일부는 뇌, 일부는 척수 꼬리 끝에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 부교감신경이 척수 끝에서 나오는 거 생식기 얘기는 잘 안 하니까 방광으로 나가는 것, 부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는데 방광 쪽이랑 연결된 것만 척수, 나머지는 다 이쪽 뇌, 이쪽에서 뻗어나옵니다. 되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감신경은 척수 가운데, 부교감신경은 양쪽 끝에.
이 교감 안 된 것도 슬퍼 죽겠는데 위치도 막 갈라져 있어요. 양쪽 끝으로. 부교감은 갈라져 있고 교감은 모여 있고. 그렇죠 뭐. 그리고 기량작용일 때는 둘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반대되는 역할을 하니까 교감신경만 파면 됩니다. 흥분, 싸움 뭐 이런 거. 밥 먹고 있는데 의자가 날라왔어. 야이씨! 물론 나한테 날라온 건 아니고 옆에 친구한테 날라왔어. 똑같습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거든요. 네. 동공 커지고요. 이런 거 보면은 친구랑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말싸움으로 번졌어요. 그럴 때 어디를 보셔라? 눈을 봐. 친구의 눈을 보세요. 눈을 봐. 이게 바로 생활의 지혜입니다. 우리 생물비가 어떻습니까? 이럴 때 쓰는 거야. 눈을 봐요. 네. 눈을 딱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가 동공이 커지네? 갑자기 태양이 떠오르거나 밝아지지 않았는데 뭐 이런 어떤 빛의 변화가 없는데 어두워져야죠. 어두워져야지 동공이 커지니까. 갑자기 누가 커튼을 치거나 뭐 어두워지지 않았는데 동공이 커져. 그러면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얘가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있어. 위험합니다. 네. 근데 막 욕은 하는데 동공이 그대로야. 괜찮습니다. 네. 보시면 됩니다. 동공 커지고요. 소화액 요런 거 소화랑 요거 할 때 아니죠. 소화할 때 아니고 그 다음에 심장 빨라지고 폐도 빨라져야 됩니다. 산소 빨리 갖고 오고 피도 빨리 돌려야 돼요. 소화할 때 아니죠. 소화할 때 아니에요. 소화할 때 아닙니다. 침 질질 흘리고 소화할 때 아니야. 이 에너지를 다 근육과 폐와 심장으로 몰빵한다. 되겠죠? 그 다음에 오줌 쌀 때 아니죠. 네. 침 흘리고 소화하고 오줌 쌀 때 아니면 싸우는데. 그러니까 방광이 커져야죠. 커지고. 그죠? 네. 요건 뭐 그냥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제가 요거 일반 생물학 강의로, 왜냐면 고등학교에서는 요런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방학 때 한번 후벼 파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네. 일생 강의로 제가 요거 자세하게 요쪽 그 생식기 관련해서 성교육 심화 버전으로 제가 한번 강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아쉬움은 달래주시고, 일단 지금은 교감신경이니까 요 부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예요. 다만 요 그림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자, 신경계 이상.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될 거는 이게 중추신경계 이상 때문에 생기는 병이냐, 말초신경계 이상 때문에 생기는 병이냐, 요걸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파킨슨병. 요거 은근히 그 권투 선수들한테 좀 많이 나타나죠. 뇌에 강한 어떤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은 사람들, 그게 꼭 이거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축구 선수, 헤딩 많이 하는 축구 선수라든가 권투 선수, 이런 데서 좀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도파민 부족. 네.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렇죠? 운동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걸리면 손을 이렇게 덜덜덜덜 떤다든가. 네. 그리고 나중에는 내 의지대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가 일어납니다. 요거는 중추신경계 이상입니다. 뇌입니다. 뇌. 중간뇌. 도파민. 중간뇌가 하는 역할 중에 눈도 있지만 몸의 균형과 자세. 예. 그죠? 몸의 어떤 균형과 자세를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을 줘요. 소뇌가 주기능을 하지만 중뇌도 도움을 줘. 근데 중간뇌에서 도파민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래서 파킨슨병, 중뇌, 도파민 부족. 네, 이렇게. 뇌니까 중추신경계 이상이겠죠? 알츠하이머, 치매잖아요. 치매니까 대뇌의 문제. 기억력 상실, 요거. 그죠? 알츠하이머. 요게 이제 뭐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뭐냐, 아직 아주 정확하게 이거다 라고 딱 알려져 있는 건 없습니다. 뭐 베타 아밀로이드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게 뭐 100% 맞다 안 맞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치료약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인이 뭐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원인으로 알려진 몇 가지 가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약물들이 이제 막 임상 통과해서 네, 막 이제 약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기억력 상실 이게 크겠죠. 그죠? 네. 인지장애. 요거는 뉴런이 파괴되는 겁니다. 뉴런이 파괴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파킨슨병, 중뇌 도파민 부족, 알츠하이머, 대뇌 뉴런이 파괴되는 거. 대뇌가 하는 역할, 대뇌 뉴런이 파괴된다는 건 대뇌의 기능을 잃어간다는 거잖아요. 좀 슬프죠. 그죠? 기억력을 상실하고 인지장애가 나타나고. 그죠? 그래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이런 거 걸리면 집도 못 찾아오고요. 그리고 울었다 웃었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네. 뭐 하는지 잘 모르고, 기억하지 못하고. 좀 슬픈 병인 것 같습니다. 네. 중추신경계 이상. 자,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 이상. 요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중추신경, 말초신경.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원인이 뭔지. 네. 루게릭 들어본 적 있죠?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운동신경 손상입니다. 운동신경이 망가지니까, 그죠? 말초신경계에서 운동신경들이 망가지니까 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죠? 자율신경 쪽에 연결되어 있는 그 운동신경 다발들도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수의적인 운동도 안 되지만, 네, 자율신경이 담당하는 그런 운동 기능도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호흡도 안 되고 근육도 약화되고 그 다음에 뭐 호흡도 안 되고 심장 뛰는 것도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이 기능을 잃어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좀 이것도 좀 되게 힘든 병입니다. 그죠? 말초신경계 이상. 그 다음에 길랭바레 증후군. 요거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몸의 면역계가 마리집을 공격해버리네요. 마리집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있는데, 마리집이 있죠? 이 마리집을 공격해. 여기 이렇게 공격되네요. 그러면 마리집이 하는 역할이 절연체 역할인데 이제 이온이 이렇게 통과해버리네요. 그럼 여기에 나트륨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그럼 나트륨이 확산으로 원래 여기 이렇게 통과를 해버려야 되는데 이 나트륨이 바깥으로 빠져버립니다. 즉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탈분극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흥분의 전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되겠죠? 운동신경, 그 다음에 마리집 공격, 이런 것들은 말초신경계 이상, 요거는 중추신경계 이상. 그죠? 자세한 원인과 자세한 증상이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좋겠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의사나 뭐 간호사는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원인이 뭔지, 증상이 뭔지, 그리고 크게 중추신경계 이상인지 말초신경계 이상인지 요 정도를 구분해서 분리할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걸 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교감, 부교감, 교감한호,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부교감, 아세틸콜린, 교감신경은 흥분, 동공도 커지고요, 심장 빨라지고, 심장박동 빨라지고, 호흡 거칠어지고, 소화할 때 아니라 그랬습니다. 침 안 나오고 소화액 분비 안 되고 오줌 쌀 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방광이 늘어나서 오줌을 좀 더 저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신경다발 어디서 나온다고요? 신경다발 가운데서요.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은 여기와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 어디로 가는 거? 방광으로 가는 것만 부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들어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갈게요. 파이팅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안녕!